자, 요즘에 딥러닝에 대한 얘기를 지금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데요. 딥러닝의 기초가 되는 그 뉴럴 네트워크, 신경망이라는 그 방법은 제법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그런 방법인데 갑자기 최근에 들어서 이 딥러닝이 그 뜨는 이유, 즉 딥러닝이 잘 동작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 그래프가 그 상황을 좀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. 수평축은 지금 그 데이터의 양, amount of data. 지금 여기서 labelled라고 되어 있죠. 지금 우리가 타겟으로 잡고서 생각하는 거는 supervised learning 그 뉴럴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그 labeled 데이터가 필요한 거고요. 그리고 수직축은 performance, 즉 어떤 특정한 알고리즘의 그러한 그 성능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. 자, 일단은 그 제일 먼저 첫 번째 트레디셔널 러닝 알고리즘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. 우리가 그 과거에도 그 학습 알고리즘들을 많은 거를 그 사용하고 있었는데요. 예를 들어서 뭐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는 게 있었고요.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 그리고 등등등 굉장히 많은 알고리즘들이 존재합니다. 근데 그것들의 퍼포먼스를 보면 데이터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퍼포먼스가 좋아지기는 하는데 일정한 그러한 그 크기의 데이터를 넘었으면은 더 이상 좋아지지 않고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그 플래토하는 고원 현상을 나타내게 됩니다. 더 이상 좋아지지가 않는 거죠. 자, 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그 스몰 뉴럴, 자, 이와 같은 그 모양을 보이는데 반해서 뉴럴 네트워크 우리가 사용하는데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되 그 조금 작은 규모의 그러한 그 뉴럴 네트워크 스몰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되면 이 노란색 선처럼 기존의 트레디셔널 러닝 알고리즘보다는 조금 좋은 그 퍼포먼스가 나타나고 더 유지되다가 이것도 결국에는 데이터가 좋아지더라도 더 이상 퍼포먼스가 올라가지 않는 이런 상태를 띠게 됩니다. 그리고 마찬가지로 또 이번에는 미디엄 사이즈, 약간 더 큰 사이즈의 뉴럴 네트워크를 생각해 보면 그것 또한 비슷한 양상을 보여요. 하지만 스몰 뉴럴 네트워크보다는 더 퍼포먼스가 데이터 양의 증가에 따라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요.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그 딥 러닝이라고 부르는 딥 뉴럴 네트워크 학습은 이 라지 뉴럴 네트워크에 해당되는 거죠. 그러니까 굉장히 큰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 퍼포먼스가 데이터가 증가함에 따라서 같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이러한 양상을 보인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처럼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좋은 거죠. 특히 여기 지금 표에서 여기 과거 한 2, 30년 전만 해도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. 그렇지만 과거 수십 년 동안 그 인터넷 그리고 정보화 기계가 발달함으로써 그리고 뭐 스마트폰이나 아니면은 온라인 쇼핑몰 등등 해가지고 온라인에서 활동이 많아짐으로써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. 최근 20년 동안. 그리고 그 데이터는 그 어느 정도까지 이르렀냐면 지금 여기 그래프에 지금 오른쪽 끝에 있는 것처럼 그 라지 뉴럴 네트워크에 사용될 수 있을 정도의 데이터만큼 지금 빅데이터라고 부르죠. 그 정도의 양이 만들어졌습니다. 보통 우리가 데이터를 얘기할 때 데이터의 개수를 얘기할 때 훈련 자료의 개수를 얘기할 때 이런 M이라는 그런 특수한 그 문자를 한번 사용할 건데요. 앞으로 일관성 있게 사용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그 M이라고 표현을 한번 해봤고요. 자, 그러면 여기 보다시피 지금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나타내는 요 지점, 그죠? 굉장히 높은 수준의 성능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주어져야 되냐면, 즉, 충분히 큰 신경망, 즉, 라지 뉴럴 네트워크를 써야 된다는 얘기죠. 딥 뉴럴 네트워크라고도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. 조금 작은 글씨로 써보겠습니다. 그죠? 딥 뉴럴 네트워크, 또 다른 말로는 뭐 라지 뉴럴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. 그러한 뉴럴 네트워크가 그 좋은 그런 퍼포먼스를 내는 요 위치는 어디입니까? 당연히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곳에 위치하죠. 그래서 방대한 양의 레이블 데이터, 즉 레이블이 주어진 그 슈퍼바이즈드 러닝으로 학습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자, 그리고 좀 더 그 정확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더 추가적인 설명이 여기 되어 있는데요. 자, 이 부분을
자, 요 영역을 한번 살펴볼까요? Small Training Set, 데이터 세트가 많지 않은 요 영역. 요 영역에서는 어느 알고리즘이 더 낫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지금 거의 비슷한 그러한 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, 때때로 사용해야 될 또는 우리가 튜닝해야 될 파라미터들을 어느 정도 잘했느냐에 따라서 때때로 서포트 벡터 머신이 훨씬 더 동작을 잘하기도 하고요. 그리고 에 비해서 스몰 뉴럴 네트워크나 미디엄 뉴럴 네트워크 간에 거의 차이가 없는 또는 우열을 가리기 힘든 그러한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. 이와 같이 네트워크의 크기가 커짐으로써 정말 좋아지는 그러한 퍼포먼스가 확연하게 차이 나는 영역은, 즉 데이터가 많은 영역, 지금 이 부분처럼 빅데이터로서 우리가 네트워크를 충분히 훈련시킬 수 있는 영역에서 리전에서의 차이는 확연하게 여기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. 자, 이번에는 딥러닝이 향상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이 주어져야 되는지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딥러닝이 더 잘 작동되기 위한, 그리고 사실은 이 딥러닝이 잘 동작하기 시작한 데는 크게 보통 우리가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규모인데요. 그러니까 일단은 데이터가 많이 얻어졌죠. 빅데이터가 얻어지는 환경으로 들어섰고요. 그리고 또한 GPU라고 하는 특별한 프로세싱이 존재해서 단순한 동일한 연산을 반복되게 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많이 할 수 있는 GPU 연산자를 써서 굉장히 빠른 컴퓨테이션이 얻어졌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이런 컴퓨테이션은 GPU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방법으로 얻어지기도 했는데요. 즉 알고리즘의 개선이 있었습니다. 지금 요 밑에 두 개가 그래프가 그려 있는데요. 하나는 시그모이드 함수, 그리고 하나는 렐로 함수가 그려져 있는 겁니다. 우리가 디테일하게 뉴럴 네트워크의 동작 원리, 연산 수식을 다 디테일하게 다루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이제 배워 나갈 건데요. 모든 노드마다 적어도 하나의 활성화 함수, 액티베이션 펑션이 필요합니다. 근데 어떠한 액티베이션을 펑션을 쓰느냐에 따라서 퍼포먼스에 큰 차이가 나는데요. 과거 우리가 초창기의 뉴럴 네트워크 얼리 타임에서는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거의 항상 시그모이드라는 함수를 썼습니다. 시그모이드라는 함수는 이렇게 생겼어요. 즉 0과 1 사이의 값만 갖는데 항상 0의 값을 갖다가 0의 여기 수직축에 가까이 오면서 점점 증가해서 1이 된 다음에는 계속 1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런 함수를 썼었습니다. 그런데 이 함수가 갖고 있는 한계점을 몰랐어요. 그래서 아무리 많이 해도 알고리즘을 우리가 많이 돌리더라도 학습이 잘 안 됐는데, 즉 컴퓨테이션이 굉장히 오랜 컴퓨테이션을 필요로 했죠, 과거에는. 그런데 언젠가부터, 그러니까 최근에 렐로라는, 한 10몇 년 전일 겁니다. 렐로라는 함수가 시도돼서 이것이 훨씬 더 학습의 속도를 빠르게 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. 렐로라는 함수는 항상 0이다가 수평축 x 값이 입력값이 0보다 크면은 그 값과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런 함수입니다. 이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경사의 이 커브의 경사에 기초한 알고리즘을 사용하는데, 커브의 경사가 작으면 작을수록 소위 학습이 잘 안 됩니다. 근데 여기서는 굉장히 경사도가 1로 굉장히 높게 나오는데, 여기서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아주 낮은 경사도를 갖기 때문에 학습이 안 됐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건데, 어쨌든 그 내용은 나중에 또 살펴보도록 하고요. 이와 같이 알고리즘의 개선이 있었습니다. 즉 액티베이션 함수를 렐루라는 함수로 교체하는 알고리즘의 개선이 있었고, 그 알고리즘의 개선 때문에 컴퓨테이션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빨리 될 수 있었고, 많은 네트워크를 훈련시키기 위한 충분한 데이터가 있어서 이 세 가지가 함께 소위 도움을 주어서 이 딥러닝이 큰 향상을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이 패스트 컴퓨테이션이 갖는 의미가 참 중요한데요.
이 패스트 컴퓨테이션 그 계산 속도가 빨라짐으로 해서 이 알고리즘의 구현에 있어서의 많은 도움을 얻었습니다.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를 그 소위 그 훈련시키고 그 적절하게 조정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어떤 아이디어가 항상 필요하겠죠. 어떤 식으로 얼마나 크기로 어떤 파라미터로 그 훈련시키겠다. 물론 이거를 코딩을 해야 되고요. 그것을 가지고 실험을 한 다음에 그 결과가 좋으면 그대로 쓰고, 근데 처음부터 우리가 예측이 정확히 맞을 일이 없으니까 다시 아이디어를 또 고치고 해서 이와 같은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. 그런데 이 반복 과정 중에 그 뉴럴 네트워크에서 필요로 하는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게 중요한데, 이런 패스트 컴퓨테이션 그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다면 이것이 불가능했겠죠. 즉 예를 들어서 뭐 한 10분 정도 만에 우리가 한번 실험을 해볼 수 있다든지, 아니면 큰 거 같은 경우에는 one day 하루 종일이라도 걸려서 이게 완성이 될 수 있다면 한 서큘레이션이 그 보통 우리가 많은 그 딥러닝 학습을 시키는 예를 들어서 one month가 걸리는 것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와 같이 오랜 그 시간을 걸려서 완벽한 학습을 시키기 전에 다양한 파라메타 테스팅을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10미 또는 1데이 그 기간으로 여러 번 함으로써 가장 적절한 파라메타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, 그것이 이런 알고리즘 개선과 그에 따른 컴퓨테이션의 속도가 빨라진 이 패스트 컴퓨팅 엔바이러먼트가 이 딥러닝의 향상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.